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200mm 안팎의 폭우가 내리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늘 피해가 났던 지역이 침수됐는데요. 기습폭우와 극한 강우 양상을 보이는 요즘 강우 패턴에 주민들은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안한 하천물이 도로까지 차올라 포항 시내버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죽장면은 지난 2021년 가을 장마에 교량이 떠내려가고 농경지가 침수돼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될 정도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죽장면은 도로가 통제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다리빨이 낮아가 그래 저리 책임 물이 다 넘어간다니까. 그게 문제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걱정인데 뭐 싸기 싫던데 뭐 해마다 이 강 왜 싸노? 2년 전 태풍 흰남노에 마을 전체가 잠긴 대송면 제네리에서도 공장이 침수돼 직원들이 값비싼 기계를 건지기 위해 흙탕물을 씻어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침수가 지금 현재 반복적으로 계속되니까 근본적인 조치를 안 취하면은 저희 회사는 계속 물에 잠깁니다. 산 정상부에 있는 포항의 한 공원 묘원은 폭우에 분묘 10여 기가 무너져 묘지 관리자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태가 일어난 것 같아. 그래서 저희들로서 방법이 없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차량 침수에도 불구하고 형산강 둔치에는 고급 캠핑카 몇 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주시도 비상 2단계를 발령하고 토함산 산사태 지역과 태풍의 뚝이 범람한 왕신저수지 상황을 계속 예찰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mm의 비가 내린 경북 동해안에서는 이번 장마가 끝날 때까지 산사태와 침수 대비를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밤사이 내린 폭우로 대구와 경북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서는 밭을 살피러 나갔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금호강이 범람해 주민들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경산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수로에 거센 물줄기가 흐릅니다. 바로 옆에는 장화 한 짝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오전 6시 30분쯤 배수로가 막혀 폭우 피해는 없는지 살피러 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로 급류에 휩쓸려 변을 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 북이천 일대에는 어제 새벽 배달을 하다가 실종된 40대 여성을 찾는 작업이 하루 종일 진행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틀째 인력 210여 명을 투입해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센 황토물에 반쯤 잠긴 컨테이너 옆으로 한 남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헬기에서 구조대원이 줄을 타고 내려와 조심스럽게 접근해 구조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금호강변에 설치된 파크 골프장에서 60대 직원 3명이 시설물에 갇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 컨테이너 안에서 직원 3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호강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그대로 안에 갇혔습니다. 거기 일하시는 분이 물이 잠기기 전에 물이 넘칠 것 같다고 빠져나오라고 그랬는데 미처 나오지 못해가지고. 불어난 금호강에 대구 동구 금강동 일대 저지대 주민들도 고립됐습니다. 6가구 10여 명이 한때 고립됐고 인근 마을 주민 20여 명은 인근 초등학교와 경로당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금호강 범람 우려로 경부선과 경북선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지연 운행도 잇따르면서 이용객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폭우로 신고된 피해 건수는 오늘 오후까지 대구에서는 259건, 경북에서는 765건이 집계됐습니다. 대구기상청은 비가 오늘 늦은 밤까지 50에서 60mm 내린 뒤 그치겠고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포항시 연희읍 영일만대로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습니다.
이어 반대편 차로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했고 트레일러에서 흘러나온 기름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석 대가 또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북구 남구울릉군 지역위원회는 고 최수근 해병 순직 1주기를 즈음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포항의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이 최해병 특검법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고 최수근 해병 순직 1주기를 맞아 오늘부터 열흘간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19일에는 촛불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여름철 낙뢰 사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는 주로 낮에 야외에서 일어났는데요. 예방을 위해서는 낮은 지대에 머물고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양양 설악해변. 서핑을 하던 30대 남성이 낙뢰로 추정되는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같은 곳에 있었던 5명도 다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5년간 2019년 4명, 2020년 12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지난해 11명 등 총 31명이 낙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강원도가 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낙뢰 사고를 당한 31명 중에서 강원 2명을 포함한 6명이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낙뢰 사고는 여름 장마철, 낮 시간에 90%가 집중됐습니다. 40% 이상이 등산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서핑이나 낚시, 골프에 의한 사고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구조물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등산 스틱이나 어떤 골프장에서 골프채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서핑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가 낙뢰를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지난해 낙뢰는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높은 산이 많은 강원 지역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900여 건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낙뢰를 피하려면 이렇게 높은 나무나 전신주, 그리고 돌출된 바위 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낙뢰는 높은 물체에 떨어져 인근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은 긴 물건은 몸에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또 높은 산이나 골프장 등 넓은 공간에서 벗어나 최대한 몸을 낮춰 자동차 안이나 건물 안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단, 물기가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낙뢰가 예보됐을 때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올해 상반기 울릉도 여객선 이용객 수는 59만 1,000명이며 이 가운데 포항과 후포가 50만 명으로 85%를 차지했고 강원 지역 이용객은 15%에 머물렀습니다. 또 이 기간 강원도 묵호와 강릉 두 곳에서 울릉도를 오간 여객 수는 9만 2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2만 1,000명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울릉도 여행객들이 기상 상황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포항, 후포의 대형 여객선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경주시가 지난달부터 공사에 들어간 황성공원 내 대형 태극기 개양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태극기 개양대 설치 예산을 7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고 높이도 56m에서 30m로 낮췄지만 태극기 개양대는 황성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 간부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대구지법 포항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포항제철소 전 간부 직원 6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2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차례에 걸쳐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김일곤 경영개발본부장 등 5명으로 에이펙 지원 총괄단 TF를 발족했습니다. 에이펙 지원 총괄단 TF는 경북도 경주시와 함께 보문단지 내 각종 인프라를 개선하고 에이펙 관련 관광상품 개발과 운영 등 세부 사업도 추진합니다. 특히 에이펙 개최 이후 경주시와 협업해 파타 총회와 UN 투어리즘 회의 등 국제 행사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고향올레 사업 공모에서 포항시가 제출한 사업이 두 지역살이 분야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장기 읍성을 테마로 한 나는 성에 산다로 특별교부세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들여 장기 읍성 내 미사용 주택을 거주와 창작 공간으로 조성해 두 지역살이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고향올레 사업은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두 지역살이와 로컬 유학, 은퇴자 마을 등 5개 분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조치를 두고 농업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하반기에도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저율관세 할당을 통한 농산물 수입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결국 농민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